자유통일? 이거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자유통일 안 하면요, 영원히 통일 가능성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 저 스위스 또 저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보고 흉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가 충돌만 안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충돌만 안 하면 1년에 충돌하는 비용이 종북주의자, 주사파, 개딸들, 그 다음에 또 좌파, 이 사람들이 헛된 돈을 쓰는 것이 뭐냐? 약 1년에 400조래, 400조. 국가 예산이 올해 600조요. 400조 돈이 날아간다 이거야. 400조 돈이. 이렇게 흉을 보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이 국내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안 싸우면 1년에 400조의 돈이, 이걸 전부 다 청년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혁명도 일으킬 수 있어요. 산업혁명도 일으킬 수 있는데 말이야, 이것을 가지고 말이야 흉을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죠. 그 500억 국가 예산 중에서 지금 600억인데 아니 실제로 지금도 석유가 나오고 있으니까 영일만 해서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되죠. 그 미국 전문 회사들이 이거는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 자문을 받고 대통령이 가서 연설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도와줘야죠. 근데 왜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대통령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민주당. 그게 국회입니까 그게?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이 대통령이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거지. 나라가 이번에 만약에 석유가 터져서 펑펑 터져가지고 중동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미국은 지금 중동한테 석유 수입 안 해요. 왜? 옛날에는 걸프란 회사를 통하여 중동에서 석유를 다 미국이 퍼갔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압니까? 텍사스에서 셀가스가 터졌어요. 셀가스가 터졌는데 옛날부터 미국은요, 텍사스에 록펠러가 그것 때문에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흑진주, 검은 황금이라, 검은 황금. 텍사스에서 그래서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야. 거기에 먼저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텍사스에서 셀가스라는 것은 뭐냐? 지하 1km 밑에서 가스군을 발견한 거야. 가스군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뭐냐? 지하 1km로 파이프를 넣어야 됩니다. 넣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게 고도의 기술이죠. 옆으로 다시 파이프를 또 넣어서 다시 또 수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셀가스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동한테 석유 안 사요. 왜? 그리고 미국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옛날부터 원래 셀가스 말고도 원유가 텍사스에 가득히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석유를 사왔어요. 왜? 언젠가는 석유가 동날 날이 올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미국 걸 감춰놨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 근데 이제는 막 퍼써버려요. 이제는 셀가스를 완전히 이제 개발했으니까 다시는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인데 이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걸 나라 망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시면 짜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만요. 이거는 또 황교안 장관이 해설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군 하사관들이요 다 제대하려고 다 나오죠. 네, 하사관들이 하사에서 장기 복무를 해서
중사, 상사, 원사로 네. 간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병장들이 월급이 얼마입니까? 125만 원입니다. 125만 원인데 예상에 직업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받는다면 누가 자존심 상해서 있겠습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네. 이제 결국은 병사들이 전부 표니까 네. 인원이 많으니까 저는 뭐 병사들 올려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 인력, 군의 인력이나 군의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적절하게 같이 균형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은 지금 복무 연한 자체가 18개월입니다. 그렇죠. 예, 계속 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군 초급 장교들, 네. 학군 장교를 포함해서 초급 장교들은 네. 복무도 훨씬 더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우도 안 좋으니까 네. 이것은 지금 벌써 학군 장교들 한 해에 한 4천 명 학군단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반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거 ROTC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ROTC가 그냥 뭐하러 그 장기 그러니까요. 근무를 왜 하냐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복무 연한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최소한의 군간부 초역에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약간 그냥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없애자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은. 네. 지금 국회라는 특히 네. 그 거대 야당인 네. 더불어민주당이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스스로 좀 자정 능력이 있어서 아니다. 야?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토의도 되고 특히 국힘당 같은 데서는 좀 강력하게 이런 그 자정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런 식으로 막 하는 놈들이 자기들 세비하고 수당 같은 것은 올렸습니다 또.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요 사기야 사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아니 이걸 군대를 해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사병하고 그 하사, 중사, 상사 그다음에 ROTC 장교들하고 월급이 똑같다면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누가 이건 뭐냐? 군대 해체하고 북한 보고 내려오라는 뜻이요. 이것은요 옛날부터 벌써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말 군대를 한번 해체해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다음 또 들어보시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 이거는요 체제 전복, 체제 대전환. 이것은 민노총이 벌써 옛날부터 계속 주장했던 구호입니다. 체제 대전환. 그 체제를 어디서 어디로 바꾸자는 얘기야. 대한민국 체제를 북한 체제로 바꾸자는 거야. 이게 바로 민노총의 구호입니다. 구호. 체제 대전환. 이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여러분 같으면 계엄령 안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시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앞에는 뭐 탄핵을 했다, 그 다음에 국정을 마비시켰다, 그 다음에 뭐 또 예산을 또 엉터리로 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결정적 순간은 뭐냐. 지금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여기 보세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당장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계엄령 선포 안 하겠습니까? 나라가 당장 무너지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모든 종편, 그 다음에 모든 공중파, 이 원문을 하나도 보도 안 해요. 이것을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를 이건 말 안 하고 계엄 실패했다, 계엄은 잘못했다, 이것만 계속 떠들어대는 거야.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나라가 정말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했어요. 대한민국 망했어. 망했단 말이야.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상태에 왔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적지가 어디냐.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다음 문장 보세요.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이것은 대통령께서 평소에 연설문에도 항상 반국가 세력에 대한 말이 항상 나왔어요. 모든 연설에서 반국가 세력에 대하여. 그런데 반국가 세력을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누굽니까? 제1번 간첩, 제2번 주사파, 제3번 종북주의자.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의 40%로 늘어났어요. 40%. 이재명과 민주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이재명 지지율이 36%라고. 37%. 37%. 반국가 세력. 이런 상태를 두고 계엄령을 안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러나 어느 방송도 대통령의 이 계엄령 선포의 원문을 해설 내지는 보도도 안 해요. 이걸 감춰버려요. 다 감춰버려요. 황 전 사모님. 아니 왜 언론들이 이 대통령의 이 원문을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증입니다. 지금 KBS 국가 국영방송인 KBS조차도 그 언론 노조들 때문에 네. 모든 게 장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사실은 계엄을 45년 만에 한 겁니다. 그동안 네. 썩을 대로 썩은 이런 것을 참고 견디다가 지금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네. 더 이상 있다가는 이거 나라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언론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왜 했을까 계엄령을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계엄령이냐 계엄령에 대한 이걸 또 지금 오히려 내란으로 네.
내란이라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란은 현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것이 내란입니다. 네. 예? 현 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신데.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데 여기에 동조해서 저는 제일 놀란 것이 저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또 뭐 공수처 마찬가지고 아니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별 검토도 없이 바로 내란죄로 해가지고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진짜 가능하냐? 예? 저는 이것은 분명히 국회 마찬가지고 사법부 마찬가지고 자기들 이념과 자기들 편가르기에 따라서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대한민국 모든 분야, 이번에 군 보십시오, 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건 군대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까지 되었으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그 여러 가지 찬반 토론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몰아가고 있습니다. 몰아가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합니다. 정말.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요, 사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대충 남은 2년 반 동안에 대충 그냥 국민들한테 다 퍼져버리고 돈 그냥 뭐 이재명이 하자 그런 대로 뭐 한 사람한테 25만 원씩 돈 다 퍼져버리고 인심이나 쓰고 그리고 대충 떼우고 그냥 나오면 그거 무슨 뭐 탄핵을 왜 당합니까? 그냥 대충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인간으로서는. 근데 그렇게 한 놈들이 있어요. 누가 했냐? 김대중, 노무현, 제일 강한 놈이 누구냐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이놈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막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막 국민들한테 돈 다 퍼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국가의 빚이 1,000조가 넘어갔어요. 1,000조.